아마바둑의 뜨거운 순간, 오늘 아마바둑 열전 해설에는 이상원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대회는 제17회 조남철 국습의 전국 학생바둑대회입니다. 조남철 국습회는 학생 바둑대회 중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조남철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 벌써 17회째가 됐습니다. 그만큼 오랜 전통이 있고요. 또 학생 선수들이 정말 이 대회를 꼭 나오고 싶어하고 참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조남철 국습회는 조남철 국수의 고향인 부안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대회 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안군 바둑협회에서 주최를 했고요. 부안군 바둑협회, 전라북도 바둑협회, 대한바둑협회에서 주관을 맡았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에서 후원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2018년 9월 8일, 9일 양일간 진행을 했고요. 항상 장소는 몇 년째 계속 동일한 장소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내 바둑 대국장에서 펼쳐집니다. 참가 부문은 전국 학생 부문, 전국 지역 학생 부문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됐습니다. 네, 각 부문 총 호선 덤 6집반을 주어지고요. 예선 리그 문서는 토너먼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 출기 20초 이외로 진행했습니다. 네, 1부에서 보여드릴 대국은 초등 유단자부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에서는 박정웅 선수와 강창명 선수가 만났는데요. 유단자부 같은 경우는 1단부터 3단이 참가 자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그동안 최강부 결승전, 초등 최강부 결승전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대국은 초등 유단자부죠. 그만큼 선수들이 나이가 한 살씩 어릴 수도 있고 또 기력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하지만 최강부랑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과연 최강부 선수들과 어떤 정도의 바둑 실력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커스 맞춰서 본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준 높은 대국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대국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회가 펼쳐진 부안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입니다. 네, 그 안에 있는 바둑 경기장의 모습이죠. 네, 내빈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참가를 했고요. 네, 국민의례의 모습이고요. 줄포면이 우리 조남철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고요. 우리는 그 조남철 선생님이 다 아시겠지만 바둑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높은 업적을 드리고자 우리가 학생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했고요. 이 대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바둑계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런 대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그 젊은 분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층 또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한번 개최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안이 진정한 바둑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개회식에서는 장난치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바둑이 시작하니까 다들 진지해졌어요. 한 선수도 진지하지 않은 선수가 없는데요. 네네. 초등 최강부의 대국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모두 진지하고 또 자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결승전 모습이죠. 박정웅 선수 오른쪽이고요. 왼쪽에 지금 보이는 선수 강창명 선수입니다. 덩치 차이는 많이 나네요. 네. 박정웅 선수. 네, 강창명 선수 2006년생이고 실리형이라고 합니다. 박정웅 선수는 2007년생 전투형입니다. 네. 수상 경력도 두 선수 모두 화려합니다. 강창명 선수 2017 소년체전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거뒀고요. 박정웅 선수 2017 일요신문 고급부에서 3등을 거뒀습니다. 제17회 조남철 국수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 제한 시간은 10분에 초읽기 20초 이외입니다. 강창명 선수의 100번이고요. 박정웅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단자부 결승이거든요. 이렇게 유단자부 선수들의 대국을 접하기가 사실 뭐 그동안은 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유단자부 선수를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또 반갑고요. 여기서 결승에 올라올 정도면 이제 다음 대회부터는 최강부로 출전을 해도 좋을 것 같은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죠. 강창명 선수는 현재 6학년이고 박정웅 선수는 현재 5학년입니다. 강창명 선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중등부로 아마 참가를 하게 될 거고요. 박정웅 선수는 내년에는 초등 최강부로 참가를 할 겁니다. 제가 대진표를 앞서 살펴봤었는데 유단자부에도 강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결승에는 지금 강창명 선수와 박정웅 선수가 올랐거든요. 결국 두 선수 모두 좀 기세를 타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다른 시합에서도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네, 일단 박정웅 선수는 차분하게 벌려두었고요. 일단 조남철 국수배가 현재 17회 대회를 펼치고 있는데 조남철 선생님이 생전에 계실 때부터 대회를 이제 유치를 했었고요. 대회가 펼쳐지는 장소는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내에 조남철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그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바둑 경기장에서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 공원 같은 경우는 바둑판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초반에는 무난한 진행으로 두고 있고요. 사실 두 선수 모두 결승전 좀 긴장되잖아요. 결승전에 오르면 과연 그 긴장감을 얼마나 떨쳐내느냐가 이 바둑의 어떤 승부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이 모형 좋게 벌려놨고요. 지금 흑에게 눈이 들어온 자리는 이 자리죠. 일단 상변 쪽을 백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변 쪽에서 흑이 먼저 이 자리를 가고 싶습니다. 역시 갔어요. 뭐 당당하게 지금 박정웅 선수 두어가고 있고요. 이제 백이 여기서 좀 무난하게 둔다면 붙이고 받는 정도인데요. 물론 뭐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도 모양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 장면에서 강창명 선수의 그 수를 보면 강창명 선수의 기풍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받아두느냐 아니면 백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자리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좋은 자리니까 일단 빼앗았어요. 그 자리를. 박정웅 선수도 뛰어나와야죠. 지금은. 협공을 당하면 가장 쉽게는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두면서 격언을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서 뭐 관전도 하시고 또 대국을 직접 하시면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창명 선수는 버티는 기풍이네요. 지금 이 교환만 해두고 사실 붙이고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창명 선수는 이 자리 벌려서요. 이 좌 쪽은 내가 버틸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가장 일반적인 수법으로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죠. 흑돌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두어가는 맥점인데요. 그럼 백이 뻗어서 받는다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일단 백의 근거를 빼앗은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날짜 두는 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뭐 기보나 또는 뭐 제가 둬본 적도 사실 거의 없는 수인데 최근에는 이 수도 많이 나옵니다. 네, 예전 바둑으로 본다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붙이는 수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저도 이 수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수를 두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박정우 선수는 붙이는 걸로 충분하다. 흑이 날일자로 달렸을 때는 백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근거가 빼앗겼기 때문에 붙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요. 일단 여전히 백돌이 못 살아 있잖아요. 네. 이게 싫어서 날일자를 달렸을 때 중앙 쪽으로 받는다면 또 귀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이 날일자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은 박정우 선수 붙였고요. 강창명 선수도 귀를 중시하는 수를 뒀습니다. 네. 지금 바둑 보니까 굉장히 좀 서로 기세가 맞부딪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보통이라면 젖혀서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뭐 끊어도 이제 흑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백은 오히려 양쪽이 양분이 됐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수법인데. 네, 박정웅 선수도 강하게 젖혀갔고요. 네, 과연 강창명 선수 어떻게 두려고 하죠? 지금은 임기응변입니다. 이 자리를 젖혀서요. 뭐 상대가 나오면 밀어서 101점은 주더라도 이 귀를 얻었잖아요. 그럼 흑이 또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큰 자리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선수를 잡아서. 두 선수가 한 살 차이인데요. 강창명 선수가 한 살 형입니다. 네. 형답게 뭔가 좀 유연한 발상을 보여줬어요. 일단 지금 백이 일단 유연하게 두었지만 흑도 두텁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둑은 뭐 유불리를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네, 역시 강창명 선수 좌하를 저렇게 마무리하고 큰 자리에 두어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두 칸으로 지켰거든요. 네. 사실 두 칸이 뭐 모양도 좋고 또 요즘 많이 두어지잖아요. 네, 많이 두어지고요. 또 활발한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자리를 당하면 귀살이는 쉽게 흑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칸보다는 한 칸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한 칸을 두고 싶었는데 일단 두 칸으로 뒀고요. 그 자리도 기분 좋네요. 지금 백이 막아서 받는다면 흑이 호구 쳐서 두는 게 또 선수예요. 손을 빼면 젖히고 자, 사활의 유명한 맥점인데요. 이렇게 궁도를 다 줄여놓고 치중을 들어가서 백돌이 잡힙니다. 네, 역시 귀의 급소는 2의 1. 네. 네, 또 나왔는데요. 네. 일단 기분 좋은 자리 갔고요. 뻗어서 받는 게 강창명 선수는 일단 정수예요. 흑도 막아야겠네요. 맞고 백이 받고 뭐 이런 자리를 씌워가서 이 102점을 공격해야겠습니다. 일단 그 자리요. 막아져서 지금 이 막는 자리를 약간 보류한 의미는 있지만 백도 튼튼해졌거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쿠자도 사실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나았겠습니다. 별로 득이 없네요. 지금 찌르고 나오는 약점도 생겼고 약간 시기상조였습니다. 네. 네, 그 자리는 선수니까 교환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근데 막아야 돼요. 찌르면 큰일 납니다. 찌르면 흑도 찌르나요? 네, 흑이 밀고 들어가서 보통은 차단해서 흑이 잘 안 되지만 지금은
이제 백이 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잡히고요. 지금 뭐 유단자부와 최강부를 나눌 필요가 없을 만큼 두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초등 최강부의 결승전이다 이렇게 해도 손색이 없는 내용이에요. 현재까지. 네. 초반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네. 박정웅 선수가 이 자리 들어간 거는요. 다가오면 여기 3-3에 붙여서 귀살이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창명 선수는 이 자리를 다가선 것은 상대가 귀살이를 해도 뭐 괜찮다. 귀는 내줘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둔 겁니다. 네, 역시 두어 같고요. 이 자리도 기억해두면 좋은 것이 이제 느낌으로는 그냥 이렇게 젖혀서 받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리를 이렇게 젖히게 되면 2선 젖히는 게 급소라서 차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단수 치고 나갈 때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백도 약점이 많아서 네, 오히려 한 점을 잡히면서 흙이 좀 크게 타개를 하죠. 기분으로는 꽉 막아서 받고 싶지만 젖히는 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많이 나오는 형태고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역시 늘어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백이 화점에 있고요. 흙이 걸치고 한 칸으로 받고 3-3 들어간 것과 이제 똑같은 형태입니다. 뭐 젖히고 이제 타개가 되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돌이 붙었을 때 가만히 뻗어두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좀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돌이 붙었을 때 뭔가 성급하게 젖히거나 같이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가만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팽팽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백은 손을 돌려야죠. 네, 그 자리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저거를 양걸침이라고 하나요? 우상에? 뭐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런 모양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음. 보통 저렇게 흙이 한 칸으로 받기보다는 네. 날일자로 많이 받아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칸으로 이렇게 받아두는 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수예요. 네, 양쪽이 다 뚫려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백이 이 자리 두텁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길 붙여서 막으면 막고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백을 튼튼하게 해줬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작전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백이 오히려 약간 중복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귀를 확실하게 지켜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좀 껄끄러워요, 받기가. 네. 예. 지금은 보통이라면 이렇게 한 칸 뛰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급소거든요. 급소 당하면 흑돌이 계속 뭐 이렇게 진출을 해봐야 그렇게 뭐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흑이 진출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알기 쉽게 귀에서 붙여서요. 이 자리 붙였네요. 이렇게 붙이면 막아서 약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흙이 붙인 자리는 백이 올라서기만 해도 백 모양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백 모양이 좋죠. 근데 박정웅 선수의 생각은 이 자리 붙였을 때 백이 젖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흙이 둔 자리, 네. 이 자리를 둘 것 같다. 그러면 막아야 하는데 계속 젖힘을 당해서 별로 이득이 없다. 이렇게 본 건데요. 그렇다면은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백이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저처 이윤수는 흙이 집으로 큰 자리를 해둔 것 같은데요. 네, 집으로도 크고 이곳 우상 쪽을 확실하게 지켜둔 의미가 있죠. 자, 침투했어요. 강창명 선수 일단 초반에 이렇게 이 자리 다가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나 뭐 여기 두 칸 벌린 수나 지금 다가선 수나 굉장히 적극적인 수들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흑도 왠지 중앙 쪽으로 이렇게 한 칸 뛰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는 바둑은 전투 바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자, 여기서도 뭐 일감이라면 당연히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겁니다. 아, 그 자리를 띱니까? 박정우 선수 지금 바둑 두는 거 보니까 실리에 굉장히 민감하네요. 여기도 붙이고 젖혀 이었죠. 네. 좌상 쪽에서도 실리를 또 알뜰하게 챙겼고요. 좌하 쪽에서도 선수로 그렇죠. 뭐 좀 이런 자리. 실리를 차지해 두었는데요. 네. 그리고 완결편으로 여기까지 지금 뛰면서 네. 지금 일단 집을 얻고 뭐 상대가 중앙 쪽에서 둔다고 하더라도 붙여서 건너가는 수가 있다. 이런 뜻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백도 좋은 자리예요. 근데 반대로 백은 중앙 쪽으로 좀 지금 돌이 많이 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 하변 쪽 103점과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엷은 돌이었는데 이제는 뭐 두터움으로 오히려 변했고요. 손 뺀다면 이런 자리 들어가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흙도 받아둬야 됩니다. 역시 받았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은 우상, 우하, 좌상, 좌하까지 실리로는 흙이 확실히 앞서 있고요. 결국 백은 이곳 상변 쪽의 큰 모양을 좀 발전성을 많이 이렇게 집으로 만드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실리는 흙, 세력은 백 이렇게 봐야겠죠. 네, 전형적인 실리 대 세력의 바둑이죠. 네, 그 자리도 좋은 자리고요.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일단 박정우 선수가 좀 실리로 많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 자리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흙을 따라간다면 이 자리를 띄어서 둘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좀 생각한다면 이런 자리를 띄어서 상변 쪽을 크게 키울 겁니다. 과연 강창명 선수는 일단 한 발 더 멀찍이 벌려서 상변 쪽을 키워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박정웅 선수는 우변의 흑돌들을 도망가야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흑돌을 이렇게 좀 돌보는 동시에 백돌의 약점도 약간은 좀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자리. 좀 무난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 형세를 보면요. 우상 쪽이 20집이고 좌상 쪽이 8집, 28. 아래쪽 우하까지 10집, 38. 좌변도 10집 정도 보겠습니다. 48, 쉬운 집 정도거든요. 네. 근데 100집은 한 10집 돼요. 이 아래쪽 두 곳을 합치면 10집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으로 한 집으로만 보면 이곳 상변을 제외하고 40집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100이 뭐 40집 내면은 100이 우세할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가면 미세한 그런 바둑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만만치 않은데요. 네, 지금 근데 박정우 선수가 승부수를 날렸어요. 여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백이 당연히 이 자리, 흙이 둬야 되는 자리 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실리로 지금
득을 보고 있고 우변에 있는 흑돌들은 살릴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때 아마 중앙 쪽 하나 더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흑돌은요. 여기 붙여서 건너가는 뒷맛이 있다 이런 뜻이고 당장 차단하는 건 100도 안 되거든요. 다시 살펴보면 흑이 뒀을 때 당장 차단하는 건 이렇게 연결을 하죠, 흑이. 하지만 붙였을 때 호구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차단이 됐죠. 네. 근데 강창명 선수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건너가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냥 붙여서 아예 차단을 했고요. 그곳의 수가 흑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은 거기까지 뚫어갑니까? 지금 글쎄요. 박정웅 선수 현재까지는 침착하게 두어가고 있다가 네, 갑자기 강력한 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뭐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네. 굉장히 실리 위주의 수법들을 보여줬는데 여기 끊어간 거는 좀 무리입니다. 백도 지금 끊어진 모양인데 그렇죠. 그 수도 좋은 수고요. 네. 박정우 선수가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건너붙이는 건 이렇게 빈삼각으로 받는 수가 좋기 때문에 뭐 별수가 없다. 그런 뜻인데 지금 좋은 수 뒀죠. 네, 이게 넘어가니까 아까 전에 다 흙집이었던 곳이 깨졌고요. 백이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면 흑돌이야 뭐 단수 치고 나가서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백집이 뭐 10집 이상 났고 흑집은 10집 뭐 이상 줄어들었어요. 백이 지금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진행입니다. 박정웅 선수가 우하기에 백이 둔 수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수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너무 많았거든요. 그 네. 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갑자기 딴 사람이 됐어요. 지금 중요한 게 그 자리 치받아 가니까 아래쪽에 흙도 이 전체가요. 못 살아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수가 있나요? 부분적으로 뭐 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 붙였는데요. 네, 차단하면 네. 이거는 흙이 갑자기 너무 곤란해졌습니다. 사실 바둑을 두다 보면 좀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무대의 결승.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중 있는 바둑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해서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두 선수는 다른 대회에서도 이렇게 결승 대국을 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긴장을 덜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남철 국수배 이 어떤 대회 타이틀이 굉장히 또 비중 있고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우승하고 싶은 그런 대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다면 흙이 다 잡혔죠. 네. 그러니까 사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흙은 거기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지금 뭐 이렇게 끊어서 연결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밀면 받아야 되는데 한 점 잡아서요. 끊는 것과 이곳에 차단하는 게 맛보기가 되죠. 하지만 백은 받아두면 돼요, 그냥. 그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뭐 있기만 하더라도 수상전이 흑이 수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흑수는 전체 다 해서 5수고요. 백수는 이곳만 해도 5수 형태예요. 지금 2수가 비었죠. 그러니까 수상전은 말이 안 됩니다. 흑이 초반에 실리를 많이 차지해 두었지만 갑자기 우하기의 실리가 흑 실리에서 백 실리가 됐어요. 네. 이게 잡히면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 이게 수상전이 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은 네, 여기 뭐 물론 이어서 뒀지만 그냥 뒤에서 깔끔하게 수를 줄이면 되는데 이 자리에 안 둔 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괜찮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박정우 선수가 보시죠. 이렇게 해서 끊어서요. 이 백도를 뭔가 차단해서 내가 뭐 공격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걸로 둔 건데 그런 게 다 잡혔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죠. 여긴 차단이 안 됩니다. 뭐 그냥 치받기만 하더라도 끊어서요. 양쪽 맞보기죠. 백이 지금 집으로도 많이 앞서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뭐 대마가 잡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원래 백집이었는데 흙이 좀 수를 내려다가 그 실패하고 다른 곳에서 뭐 싸바르고 이득 봐서 잡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흙집이었는데 공격하려고 끊었다가 그 돌이 지금 오히려 끊겨서 잡힌 거니까. 네, 다 합치면 14개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둔 건 좀 아쉽습니다. 백이. 이 두 점이 잡히면서 일단 차이가 좀 줄었어요. 잡힐 돌이 절대 아니었고. 근데 스스로 차단을 그냥 당해줬네요.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흙에 실리가 많았잖아요. 당연히 백은 아직 뭐 우세하지만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고개를 또 나왔습니까? 네, 그 자리가 약간 기분 나쁜 게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우아 쪽에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붙이면 차단을 당하죠. 네. 그러니까 차단을 당하지 않으려면 막아야 됩니다. 네, 막았어요. 그런데 여기 리으면 원래는 그냥 받아둬서 한 수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나중에 이렇게 수상전이 되면 백이 자충이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었던 형태를 지금은 못 들어가고 한번 이어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흙의 수가 한 수 늘었어요. 하지만 아까 살펴봤을 때 수 차이가 너무 많아서 한 수 정도는 그렇죠.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약간 기분 나빠졌습니다. 흙이 이어서 받는다면 유가무가 형태가 되죠. 네, 집이 낮고요. 네, 유가무가의 형태로 되겠지만 고개를 밀고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백이 약간 기분 나빠졌는데요. 지금쯤이면 초읽기에도 몰렸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단순하게 살펴보면 백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예요. 네. 근데 흙도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에 있는 공배 같은 경우는 본인의 활로도 메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공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빅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패 정도 날 것 같습니다. 패 형태가 있기 때문에 패만 나도 박정우 선수는 기회를 잡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뒀는데요. 이게 지금 되나요? 뒤에서 메우면요? 강창명 선수가 본인의 수를 한 수 메운 것 그렇죠. 같은데요. 지금 이 수가 또 글로 들어가요? 그러면 흙은 패를 따고요. 네, 따내면요. 그러니까 패예요. 단패인데 패감이 있습니까? 받아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혔는데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갑자기.
네, 이후 수순이 더 진행됐지만 박정웅 선수가 흑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아, 이게 너무 갑자기 좀 갑작스러워요. 지금 뭐 이제 두 선수도 좀 그런 표정이죠. 어안이 박정웅 선수. 벙벙한 네. 표정인데요. 네, 뭐 너무 아쉬워하고 있고 강창명 선수 끝나고 이제 종국 후에 돌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초반에 한이 좋게 짜였는데 중간에 우변 쪽에서 좀 이게 눈목자로 돼 있는 모양에서 들어와서 잡혀가지고 좀 이길 수 없어봤는데 마지막에 수가 나서 이긴 것 같습니다. 올해 대회를 참가했는데 우승을 못 해봐서 아쉬운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기쁘고 내년에는 최강으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쁜 인터뷰 뒤에 또 시상식의 모습이고요. 정말 기뻐 보이네요. 총평도 참 잘해주는 모습인데요. 네, 강창명 선수가 우하기를 다 잡았다가 네. 또 다 놓치고 본인께 잡혔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요, 어안이 벙벙하다 그럴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박정웅 선수 거의 이기기가 힘든 바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흑의 수가 한 수 늘면서 뭐 수상전 형태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뭐 빅만 나도 사실은 뭐 백이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를 안쪽에서 메운 게 좀 패착이 되면서 네. 뭐 잡았던 게 도로 잡혔으니까 바로 승부가 났습니다, 거기서. 네, 실수 한 번으로 우승을 놓치게 돼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요. 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바둑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